예,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는 경기 우려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여러 악재들을 반영을 하면서 코스피가 08년 10월 이후 최대로 하락했습니다. 양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245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 넘게 급락한 것이 2000년대 IT 버블 붕괴 그리고 98년과 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대급으로 부진한 투자 심리를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제조업 부진에 이어서 고용지표 둔화세에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히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엔화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빅테크 관련 여러 악재들 또 미 대선, 중동 이슈 등 다수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늠자로 알려진 3회 법칙의 기준이 충족되었고 또 빅테크 관련해서는 버핏이 애플의 지분 절반을 현금화했다는 소식과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블랙웰의 생산 지연 소식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환율 급변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의 급등과 달러의 급락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좀 급격한 속도가 나타난 부분이 좀 트리거가 됐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위축이 매우 심화되면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마이너스 5%대에 이어서 전일도 12%대 하락했고 대만도 8%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PE가 8배 수준 그리고 PB는 0.8배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현 밸류에이션은 조금 저점대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 증시의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털 측면보다는 공포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3% 내외 급락했습니다. 장중에 S&P 500이 4%까지 하락했고 나스닥은 6%대까지 하락했지만 지표 발표 후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7월 ISM 서비스업이 51.4로 전월비 2.6%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고용지수도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제한적이었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경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면 연준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이런 하락에 대해서 좀 진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좀 크게 올랐는데요. 개장 전에 180%대 급등하면서 65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38.57에서 마감을 했고 이는 20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증시도 미 경기 침체 불안 속에 동반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는 주요국이 대부분 2%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서비스업 지표 호조를 반영을 하면서 전일의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고 달러는 경기 불안에 따른 인하 가능성과 엔화 급등세를 반영을 하면서 하락이 지속됐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외환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투심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아시아에 이어서 전일 미증시도 낙폭을 키우긴 했지만 서비스업 지표 이후에 일부 낙폭을 좀 되돌리면서 낙폭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반대 매매 등 일부 매물 소화 출회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에 조금 주목해야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조금은 신중한 접근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크레딧 제로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국채가 3년물, 10년물 모두 급락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됐습니다. 별다른 크레딧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국고금리 하락분을 회사채 금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회사채는 시가평가 과정에서 바스켓을 꾸려서 발행, 유통거래를 민평금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 매물은 섹터나 만기별로 종류가 다양해서 특정 종목의 체결 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섹터 내에서 동질성이 강한 국고채와 달리 회사채는 매수 매물 간의 만기, 신용등급 섹터가 모두 일치해야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시가평가 메커니즘에 반영하면 국고금리가 좀 큰 폭으로 급락할 때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국고금리 하락이 3%를 하회하는 중장기 레벨 변화를 의미한다면 상술한 괴리는 시차를 두고 발행, 유통시장 거래를 통해서 신용 스프레드에 점차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프레드 추가 확대를 이끌 만한 변수는 수급입니다. 급락한 국고금리 레벨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공급, 순발행 우위 섹터는 스프레드 축소 움직임이 더딜 전망입니다. 지난주 카드채까지 일시적으로 순상환으로 돌아서면서 고금리 캐리 재료가 부족해진 시장 수요가 캐피탈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공사채와 유사하게 캐피탈채도 순발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폭은 전주 대비 3.6bp에 그쳤습니다. 캐피탈사의 민평금리와 PF 익스포저 이자 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캐피탈사의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보다 이자 비용에 더 민감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이슈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개별 채권 가격에 충분히 반영됐고 당국의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 의지가 PF 꼬리 위험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전일 2분기 실적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9만 원 유지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2분기 때 우려보다 적은 규모의 충당금 부담이 실적으로 확인되었고 주식시장과 연동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과 자회사 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을 통해서 그 충격을 일정 수준 상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이제 시현하는 경우에 이제 거래대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증권 업종에는 중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주식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10% 이상의 ROE를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가 매수를 가능하게 된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분기의 연결기준 지배주 순이익은 2,80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0.8%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한 요인은 전망치 대비 낮은 충당금 부분과 IB 부분의 양호한 수수료 수익 때문입니다. 2분기 ROE는 12.7% 수준입니다. 이번에 충당금이 증권 쪽에서는 충당금 부담이 이제 있었지만은 약 300억 규모의 환입이 반영되면서 사실상 영해 수렴을 하였고 기타 자회사 부담은 약 1,0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반면 IB 및 기타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전통적 IB와 PF 관련 자문 수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자료를 모두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